이번엔 생생한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여전히 마스크를 쓴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마스크 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면 상당히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모두가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8일에 하와이주가 마지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미국 전역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없앴습니다. 1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 내 하루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2, 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현재 미국 내 병원이나 비행기,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쯤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이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교통에선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다 보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운전기사와 승객 간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승객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타면 기사들이 마스크를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이때 일부 승객들은 약간 기분이 상해서 승차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사들이 해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복귀가 그래도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아시아 증오 범죄는 아직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아시안들이 무분별한 증오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게 완전히 사라져야 코로나19를 미국 내에서도 완전히 극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대로 러시아와 정상 무역 관계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미 현지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와 정상 무역 관계를 중단한다는 것은 WTO 세계무역기구상 최혜국 대우를 박탈한다라는 겁니다. 즉 고율 관세를 부과해서 그 나라의 교역량이 확 줄어드는 영향이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대해서 전략 물자에 대해 수출 금지를 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 외 다른 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높이 매겨서 수입을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교역을 확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최종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공화 양당 모두 다 찬성을 하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수출의 대부분이 원유, 가스 같은 에너지여서 에너지 수입 중단이 그 영향이 더 큰 것 같고요. 독일 등의 반대로 아직 EU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되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과 EU와의 정상 무역 관계 중단은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번 조치를 실질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달리 러시아의 무역 의존도가 미국은 낮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의 교역을 한 것 자체를 당분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꺼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이벤트들이 참 많은데요. 끝으로 투자자들이 체크할 주요 일정들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16일, 한국 시간으로 17일이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16일에 두 건의 외화 표시 국채와 관련해서 1억 1,700만 달러 이자를 내야 합니다. 러시아는 달러 같은 외화 표시 채권도 루블화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자들이 계약상 루블화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만 바로 디폴트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둬서 다음 달 15일까지 갚아야 하는데요. 이번 16일에 사실상 디폴트가 확정이 되면 그래도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꽤나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간 문제이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3시에 3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을 하는 건데요. 이미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 부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와 경제 전망,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이 점도표에서 페드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 12명 모두 19명이 참여하는데 아직 페드의 신임 이사 3명이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번엔 19명이 아니라 16명이 금리 전망을 점도표에 표시를 하는데요. 지난해 12월에 공개됐던 점도표에서는 올해 최소 3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게 중간값이었습니다. 이번엔 몇 회로 늘어나느냐가 관심입니다. 시장에선 올해 6번에서 7회, 6, 7회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해서 페드가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내리고 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나아가 양적 긴축 시기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냐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